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예,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정말 꽃들이 이제 만개하고 완연하게 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봄철에 또 이런, 꽃들도 만끽하시면서 좀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늘 봄날 같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사건인데요. 한 번도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진짜 이 사건은 아무리 여러 번 말을 해도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그런 시사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누가 보통은 이제 시사 프로 같은 데서 네. 좀 다 파주셔야 되는데 공론화가 안 되고 있어서 다른 데서는 해주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네,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라도 계속해서 이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니라 36주 태아를 낙태한 산모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 이미 3월 달에 판결이 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붕괴하는 그런 여론들도 양쪽에 있었죠.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네. 그 이후 얘기는 뉴스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항소를 하셨고 네. 많은 여성단체에서 이 산모의 무죄를 위해서 무죄가 나와야만 한다라는 취지로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운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죄가 당연하다. 무죄가로 가기 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운동을 하고 계시고. 네,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분위기와 또 사회적인 분위기,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회 분위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법안들도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주수의 제한이 없는 그런 무제한 그 낙태를 허용하자는 그런 법, 낙태 행위에 대해서 이 공공의료, 그러니까 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자 이런 어떤 논의들을 내용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법률까지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연 변호사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활동 많이 해오셨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 판결이 그냥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요 낙태라는 문제가 단순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유 문제가 아니고요. 네. 또 하나의 산업에 문을 여는 거거든요. 낙태 산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 판결을 보실 때도 요 판결을 다 읽어보지 못하시겠지만 낙태 브로커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 사건도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 낙태를 병원하고 연결해준 브로커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네이버 등에 이렇게 치면 낙태 병원 이렇게 치면 나오는 카페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네.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낙태할 병원을 연결하면서 중간에서 비용을 수취하는 브로커들이 실제로 이 사건에서 언급이 되었고, 물론 이 낙태 브로커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 브로커들을 통해서 모집된 산모들이 액수를 정해서 그 병원을 소개받고 병원과 산모로부터 돈을 수취하는 브로커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카페라는 것이 판결에 명시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이 판결과 다른 판결들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 아이의 사체를 장례를 정식으로 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암매장 내지 그냥 쓰레기로 하면서 이익을 보는 의료계 또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네, 거기에도 돈이 결국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입이 되는 거죠. 뭐 미국에서는 낙태 산업의 주요한 게 그 아이들의 사체를 장기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거는 믿고 싶지 않고 열어보고 싶지 않은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의 뉴스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픈이 안 된 거지 뭐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만 낙태 산업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낙태를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낙태 산업의 문을 열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공개적으로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의 논의를 같이 거쳐야 되는데 우리 시각을 어디서 끊고 어디서 맺을 것인지 어디서 정리할 것인지로
깊숙이 가늘고 길게 들여다봐야 이 사건의 맥이 잡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연 변호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그 사건을 잠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이제 부분까지 깊게 생각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교묘하게 이 얕은 시각만 보고 약간 선동처럼 여성들을 자극하고 또 젊은이들을 자극하는 뉴스들을 통해서 이 깊이에 있는 배경 문제들을 감추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건강보험 문제만 하더라도 네. 출산 지원에 드는 비용과 네. 낙태에 들어가는 비용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건강보험으로. 출산을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돈이 생각해요. 만약에 네. 건강보험에 재원이 있다면 출산과 양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해도 모자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저출산 네, 위기잖아요. 낙태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얼만큼 누구한테 어디까지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낙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같이 중립적이던 의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낙태가. 그러니까 요즘 뭐 병원에 가면 넌 너무 과잉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급여가 되면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쉽게 많이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과잉 진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중립적이셨던 분들, 낙태는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 기로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로 길을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죠. 예, 사건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다 눈 가리고 여성에게 무죄를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있다는 게 심각하죠. 그렇죠. 저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선동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들여다볼수록 이게 좀 정말 크게 우려가 되는 거가 뭐냐면 지금 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가가 낙태를 어떤 공공 서비스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그 선택을 하는 기점인 거잖아요. 이 구조, 지금 말씀하신 낙태를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 그렇죠. 언제? 1950년 산하 제한할 때. 산하 제한할 그렇죠. 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국가가 이 아이들을 키워내기 어렵다, 가정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왜? 아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늘려야만 하는 입장이죠. 지금은 오히려 출산에 더 많은 어떤 공공의 이런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시점에 여전히 낙태에 대해서 이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서 어떤 생명을 죽이고 아이를 줄이는 일에 이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건강보험이 투입된다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 이제 민머리의 탈모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정말 중대한 의료에 대해서도 약이 부족한 약을 건강보험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정말 건강보험을 여기다 투입하는 게 맞느냐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낙태 비용이 낮아지면 약물 낙태가 손쉬워지면 낙태와 출산의 기로에서 뭘 선택할까요, 여성들이? 그러니까요. 선택에 무게가 가벼운 것에 좀 더 쉬운 선택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될 텐데 우리 국가가 그걸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선행되지 않고 자유를 열게 되면요. 국가가 절대 가치 중립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리고 그 부분 좀 연 변호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투영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크게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 밑에 뭐 민법도 있고 뭐 이렇게 형법도 있고 이렇게 법 체계가 세워지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2019년까지는 형법에 낙태죄의 조항이 존재를 함으로써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어떤 최소한의 그 법익을 보장해주는 법률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상실된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가
지금 드러내진 상태고 이 드러내진 가치에 어떤 가치를 채울 것이냐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입법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입법이 그냥 몇 주 주수를 정하고 약물 낙태를 도입할 것이냐, 의료보험을 도입할 것이냐, 뭐 상담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그 하부의 그 일들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제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네. 눈 가리고 아웅. 지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또는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엄마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제에 불과해. 그 몇 가지는 보지 마. 그거는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야. 그거는 국회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결정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손으로. 그렇죠. 네. 법은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몇 번이나 일반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연예인 누구누가 낙태를 종용했다더라. 아니면 낙태를 종용했지만 아이를 낳았다더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댓글을 달리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그 결정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요. 대부분의 여론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양심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서범 조갑경 씨 네. 가정의 문제가 지금 막 계속 공론화되었잖아요. 네. 그때 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한 엄마의 목소리에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댓글들 있잖아요. 손쉽게 낙태하지, 낙태를 맞아요. 결정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낙태를 하지 않은 결정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국회의원분들께서 이 모순되지 않게 이 지금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더 명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해서 한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태아들의 생명을 그리고 이 태아의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가치 판단이 법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주수만 정해서 무슨 이렇게 한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정신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 만연한 아동학대 사건이나 뭐 이런 유기 사건, 맞아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사실 보면 우리가 저희 채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뭐냐면 이게 약간 미끄러진 사다리처럼, 기울어진 사다리처럼 이 태아의 생명,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가 점점 이거를 낮게 보고 이걸 하찮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그렇게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그 사이코패스에 네. 대해서 드라마에도 요새 많이 나오는데 살인 범죄를 많이 하는 사이코패스, 감정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이 범죄자들이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동물을 죽이는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습성이 있고 동물을 학대하는 습성이 있었던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게 요즘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곧 생명,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큰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건데 심지어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마음이 크게 이어지는 마당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마음이 당연히 뒤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 정말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네. 저희 방송을 저희가 뭐 되게 유명 채널은 아니지만 보시는 한 분 한 분만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꼭 뭐가 그래 그렇게까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리고 외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이제 저희 생각과 공감하신다면 이 생각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 옆에 한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의 이런 생각들,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이것이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사회로 갈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